오늘은 투자론 하기로 했었죠. 내년 9월달 수준으로 그냥 강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70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70. 계산기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계산기 올리시고요. 응? 계산기 올립니다. 오늘만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계산기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그림 하나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10문제. 따라서 계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집중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부터 마지막까지 쭉 확인합니다. 그런데 박스 그림 위에 보면 큰 글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 수지, 수입과 지출. 가로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캐시프로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수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흐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73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림 바로 위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지분 복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고요. (71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제일 위에 갈로 2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무슨 말인지 파악합니다. 시작합시다. 자, 펜 놓으시고요. 펜 놓으시고, 자, 몸 푸세요. 몸 풀어요. 머리 맑게 하세요. 입력할 준비하세요. 펜을 잡고 메모를 시작합시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펜을 잡는 분은 앞으로 모셔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받았죠? 이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앞에서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대충 알고 가시겠습니까? 확실히 알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가겠다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나와서 푸는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합니다. 쪽팔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인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서로 다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쪽팔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푸실 분들을 20분을 뽑아야 되는데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에 손이 간다 이유 불문하고 놓습니다. 그분을 일단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을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꼭 앞에 나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체 없이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맑아졌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 갑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상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응? 응?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조금 이따 사세요. 그럼 이 사람 갈 거 아닙니까? 옆집으로.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사라고 해야죠. 그러면 갑돌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투자 분석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투자 분석을 못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갑돌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이 건물을 보유할 계획인지,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 예를 들어 보죠. 갑돌이가 이 상가 사서 뭐 할까요? 임대를 할 테니까.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이런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이득의 정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소득이득이란 뭐다?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예를 드세요. 그러면 임대 수익. 그런데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때도 수익은 생기는 겁니까? 예를 들면 양도 차익. 이처럼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클수록 건물의 가치도 커지는 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건물을 투자하는 겁니까? 이 둘을 합친 가치보다 건물의 가격이 싸면 투자하는 것이고 높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고 각각 용어 정의 좀 합시다.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뭘 잡으면 오는데 오답을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매도 가격에서 자, 세법 용어를 씁시다. 매도 가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그 매도 가액은 개론적 학문적인 용어고 세법에서는 뭐 양도 가액 이렇게 말하죠. 마이너스 필요 경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 속에는 건물을 취득할 당시 지급한 돈, 취득 가액도 들어가고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반 수리비들, 물론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본지는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고 수리비라든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던 보수라든지 등등등을 다 합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두 가지만 가지고 따집시다.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하고. 건물을 살 당시 10억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건물을 처분할 때 12억에 팔았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은 2억이 나온 겁니까? 그럼 잘 봐요. 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내 돈, 지분이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너야? 아니요. 그냥 딱 저분만 알면 되는 거라서. 자, 오세요. 자, 칠판 다시 와요.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돈이 얼마가 들어갔죠? 10억이죠. 근데 얼마를 판 겁니까? 내 지분은 얼마가 들어갔다? 10억인데 12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한 돈은 다시 내 호주머니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복귀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개론적인 학문적인 표현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하니까 세법에서는 그것을 양도 차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다 동의어들입니다. 자, 다 동의어들 기억합시다. 부동산을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분 복귀액이라고 표현한다. 기억합시다. 얘는 뭐 그렇게 시험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끔씩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얘가 10문제라고. 소득이득 시작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로 올라갑시다. 71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운영 기간 동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라고 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제목이 영업수지 또는 영업현금 흐름되어 있습니까? 옆에다가 소득이득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다시 차례대로 쭉 확인합니다. 굵은색으로 표기된 단어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그 5개가 모두 다 소득이득입니다. 5가지가 모두 다 소득이득. 자, 차례대로 배열합시다.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의 종류는 5가지. 그리고 가감 조정하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시작합시다. 옵니다. 소득이득입니다. 칠판을 보신과 동시에 펜은 놓으세요. 자, 갑돌이는 저 건물을 사서 뭘 할 계획입니까? 임대 사업을 할 계획이죠. 그러면 만일 공실이 하나도 없다면, 저 상가가 100% 임대가 된다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수익,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능 총소득. 여기서 가능의 의미는 최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가능 총소득이란 공실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입니까? 추정치입니까? 추정치. 임대 안 될 수도 있죠. 임대가 안 된 거는 돈이 안 들어온 거니까 그건 차감을 해야죠. 공실. 자, 상식적으로 집이 비어 있으면 공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 사무실이 비어 있을 때는 공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가율, 공실률 이렇게. 두 번째, 임대가 되기는 되었으나 임차인이 야밤 도주를 해서 돈을 못 받았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일단 공실이든 대손충당금은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럼 그거는 빼야죠. 그래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차감하고. 자, 투자자 갑돌이가 저 건물에서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면 거기서도 수익은 가능하죠. 건물에 자판기를 설치해두면 수익 가능할 겁니다. 임대료 외적인 수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가감 조정하면 이제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유효,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수익, 유효 총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유효 총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기억합니다. 영업수익.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영업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영업비용. 유효 총소득이 영업수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영업비용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순의 의미는 항상 마이너스, 순이라는 뜻 자체가 마이너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은 뭐라고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 총자본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그럼 자기자본은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타인자본은 남의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상환을 해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세. 남의 돈을 갚았다고요.
총 자본에서 남의 돈은 갚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돈은 뭐가 됩니까? 다시 방금 총 자본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상환한 거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 자본만. 내 돈만 남아있는 거죠.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을 세전 현금 수지라고 말합니다. 제목 뭐라고 한다고요? 세전. 무슨 뜻이죠? 세금 내기 전.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세금.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수익. 그러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자, 머릿속에 그립니다. 가유순세세 안 됩니다. 가공기유 더 안 됩니다. 그딴 식은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는데 필요한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갔다 왔다 이렇게. 유효총소득은 영업수익이다. 그러면 영업수익은 당연히 영업비용 나올 거고, 그럼 순영업소득인데 얘는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다. 그럼 남의 거는 갚아야 되니까 갖고 나면 내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입력. 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칠판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할 때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멘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칠판 보고 제 멘트는 듣고, 자, 칠판은 보고 계시고요. 가지고 있는 건물 100% 임대가 된다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는 돈. 임대가 안 됐다. 공실. 임대는 되었지만 임대료를 못 받았다. 임대료 외적인 수익들. 가감 조정하며 놓는 게 유효총소득 이꼴. 그러면 영업활동 과정에 이 수익을 얻는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세 번째, 순영업소득이란 총자본의 의미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남의 돈은 갚아야 되니까 갚읍시다. 하면 남은 것은 순수한 내 돈이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꼴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용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영업수익, 모두 다 영업수익이에요. 실제로는. 임대사업이라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마지막 방금 제 멘트처럼 그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문제를 찾아요. 자, 시험 문제는 A라는 빌딩으로부터 발생할 수익이 100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가능조소득입니다. 빌딩을 투자했을 때 공실이 없다면 100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총자본 수익률이 10%다. 투자 금액은 100억이다. 자기 자본 60억, 타인 자본 40억, 그리고 총자본 수익률은 10%. 그럼 순영업 소득은 얼마? 다시 자기 자본 60억. 돈이 너무 많다면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본 60억, 타인 자본 40억, 건물 얼마짜리? 100억짜리. 근데 총 자본 수익률은 10%. 그러니까 얼마죠? 10억. 그게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놓은다고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10억입니다. 이건 초창기 문제고 요새 놓는 문제는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이게 가능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가유순,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머릿속에 그립니다. 영업 비용의 동의어들입니다. 영업 비용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영업 비용, 영업 경비. 동의어 입력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일정액의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 즐겨 놓는 표현이 저당 지불액입니다. 저당 지불액은 기억납니까? 네. 어디서 놓던가요? LTV DTI 할 때 놓았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방금 하신 분은 다 기억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부금. 자, 동의어들 입력합시다. 부채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부채 서비스액. 자, 다시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단순히 내려오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갔다가 이렇게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발생하고 공실은 아니지만 돈을 못 받았다. 그리고 기타 소득 그러면 필요 없는데 그냥 구태 예를 든다면 주차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차료 수익이라든지 그러면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종류를 암기하지는 맙시다.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임대료 수익 외에는 전부 다 기타 소득이 되니까. 자, 입력합시다. 우리 학원 입장에서 볼 때 영업 비용은 어떤 겁니까? 학원 입장에서 영업 비용은. 그럼 다시 위로부터 올라갑시다. 자, 학원 입장에서 가능 총 소득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수강료 곱하기 등록생 수입니까? 좌석 수입니까? 그렇죠. 좌석 수죠. 그러니까 공실이 없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럼 빈자리는요? 공실. 한 번 들어보고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도망갔습니다. 대손 충당금. 책값을 별도로 받는다면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 이런 것들 기타 소득. 우리 학원에서 받는 건 아니지만 만약 주차비를 우리 학원이 받는다면 그것도 기타 소득. 하고 나면 그런 이제 학원이라는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한 수익이겠죠. 근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임대료 들어. 자, 전기세가 맞아요? 전기료가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전기세는 어디 있는데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전기료 안에, 전기요금 안에 보면 전기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면 전기세라는 것은 정말 좀 그래요. 앞으로는 전기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아니면 전기료 이렇게요. 수도료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학원 입체 영업 비용은 임대료, 그리고요. 쌤들, 급여들, 데스크에 계신 분들의 급여, 그리고 복사비, 광고비 등등. 그게 영업비용.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영업비용의 항목은 수백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비용에 포함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삭제해야 될 항목을 암기하는 걸로 합시다. 물론 이것도 종류는 아주 많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답은 다 찾아냅니다. 자, 소득이득 다시 봅시다. 5가지 항목이다, 그죠? 예, 이름만 열어갑니다. 시작.
5개 중에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수익은 어떤 수익? 응? 순영업 소득이라고 한다면 순영업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부채가 많으면 내 수중에 남는 건 적은 거 아닙니까? 세전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세금 많으면 의미 없죠. 그럼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수익은? 세후현금 수지. 근데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는 과정에 4가지 항목이 차감되고 있습니다. 차감되는 항목 4가지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시작. 공실 및 대손 중단금. 그럼 그 4가지 항목이 차감되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영업비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영업비용 속에 공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실은 여기서 한번 차감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공실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이중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비용 속에는 공실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첫 번째 삭제 항목 공실 및 대손 중단금은 삭제. 자, 왜 삭제한 거죠? 이중계산 때문에. 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비용 안에 있다 없다? 영업소득세는 영업비용 안에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 순서만 알면 차례대로 나옵니다. 영업비용 삭제 항목 첫 번째 공실 및 대손 중단금,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80년도까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세목이었습니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집권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세개혁을 한다면서 세목도 약간 뜯어고치는데 여기서 개인자를 뺍니다. 그럼 소득세, 법인소득세 하면 어색하니까 여기는 소득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라는 세목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보세요. 자, 소득세든 법인세든 결론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무슨 체계? 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영업소득세는 법인세에 대립되는 소득세가 아니라 둘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놓으더라도 똑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법인세가 있더라도 뭘 말하는 거다? 영업소득세의 또 다른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라고만 나와도 그건 상관없고요. 자,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정리합니다. 어제 국회 통과했죠? 예산안만 통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상당 부분 통과했습니다. 양도세 4월 1일부터 20% 30% 상향 조정되는 거 확정났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세금을 허벌나게 내야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도 없고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정리하면 여기 세금은 많습니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부부끼리 정리하는 것은 세금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부부끼리 정리할 때는 세금이 거의 없을까요? 자, 상속과 정리의 공통점이 어떤 거죠? 세대를 띄면 그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년은 같은 세대에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른 세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세금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부끼리 정리하는 것은 구태 세금을 많이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리를 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세금은 조금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든지 아니면 시장에 놓든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리하는 겁니까? 시장에 놓는 겁니까? 응? 자, 갑시다. 뭐 자기들 마음이겠죠. 많이 놓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하나만 더요. 영업소득세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시죠. 취득세와 재산세. 취득할 때 내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서 하는 얘기고 이 전문가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둘의 차이점 하나는
유통세, 하나는 보유세. 자, 얘는 부동산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 부과되는 유통과세. 대표적인 게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같은 것은 보유세, 그죠? 자, 그럼 제일 앞으로 갑니다. 소득이득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제일 앞에 그림으로 갔어. 소득이득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득이득이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얘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입니까? 그럼 얘는 영업비용이다, 아니다? 자, 다시. 자, 개인의 사견 입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들어요. 자,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죠.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세금이죠. 얘는 영업비용이다, 아니다? 영업비용이다. 그러니까 비용인 것은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보유세는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유통과세니까 보유행위와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영업소득세 시작. 영업소득세 세분화시키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까지 기억하는 걸로요. 자, 다시 여기까지 일단 입력. 순영업 소득을 찾아보세요. 순영업 소득 찾았습니까? 자,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순영업 소득은 상각 전 순영업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상각이라는 게 뭐죠? 감가상각. 자,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상각 전이라고 했으니까 영업비용 안에는 감가상각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가상각비 여기에 있으면 이미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과정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상각후라고 해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상각전이라고 했으니까 영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가 있다, 없다? 없다. 감가상각비는 삭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도 영업비용에서 삭제한다. 다섯 번째 제목 뭐라고요? 개인적 업무비를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모두 다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비용으로 잡아버리면 세금 부과할 게 하나도 없죠. 개인적 업무비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뭐라고요? 소유주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당 100억 하고 끝내죠.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비용 인정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및 인출금. 인출금이란 소유주가 자기 금고 안에 있는 돈을 임의적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세금 낼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삭제 항목.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가져와야 돼요. 영업비용, 삭제 항목. 제목 뭐라고요? 다시 제목.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 시작.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 나중에는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제목을 몰라. 이게 뭔지를 몰라.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공실 및 대손 충당, 그건가 봐 해서 잘해줬단 말합니다. 제목을 제발 좀 기억하세요.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 저기서부터 갑니다. 시작. 공실, 시작. 공실, 삭제 항목. 자, 종류를 가세요. 첫 번째.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세분화시키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네 번째. 계속. 암기합시다. 영업소득세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영업소득세. 자, 다시 5초간 쉬겠습니다. 몸 푸시고 머리 맑게 하세요. 자,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머리를 맑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입력핵 등을 치우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머리만 맑게 해요. 머리가 아프시면 어제 한 거 다 치워요. 어제 뭐 했습니까? 됐어요. 치워요. 어차피 점수 안 나오니까. 어차피 해도 점수 안 나오는데 그건 치워도 괜찮아요. 자, 갑시다. 영업소득세. 한종민 선생이 막둥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나이가 갑자기 업되는 거죠. 한종민이가 막둥이처럼 안 보이던가요? 네, 막둥이에요. 네, 막둥이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최상준 선생처럼 보이던가요? 우성엽이가 많아 보이던가요? 우성엽이 많아요. 우성엽이 제일 많은 그럼 저하고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성엽 선생님 제 삼촌뻘입니다. 제 삼촌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름을 자꾸 불러서 우성엽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제가 저 우성엽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성엽 나이 많아요. 자, 갑시다.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는 게 다 들어와요. 예. 색깔을 입히지 말고요. 자, 칠판. 자, 이제 뭐 할 거라고요?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 삭제 항목이 아니고 영업소득세를 할 거라고요. 자, 전부 다 삭제하려고요. 자, 영업소득세 위에 있는 수익. 영업소득세 위에 있는 수익. 그 위에 있는 수익.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를 잘 봐요. 순영업소득에서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뺄 거 있으면 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오는 금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용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세소득. OX 결정해 보세요. 기출지문입니다. 과세소득이 적자라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적을 봐야 돼요. 다시 갑시다. 과세소득이 적자라면,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소득이 적자라면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동일하다. 5. 그러니까 얘가 적자면 세금 부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서 영업소득세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금액, 아래에 있는 금액은 똑같아야죠. 자,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동일합니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게 과세소득.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됩니다. 구조는 동일하며 어느 쪽을 통해서 계산하든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 수지의 차이가 뭔가요? 부채서비스액. 부채서비스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액의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순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 원금 이자 하면 그게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죠. 이 사례는 통째로 기억해 놓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례를 들 겁니다. 갑은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자기 돈 6억 투자하고 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습니다. 4억을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요 4억 중에서 1억을 상환했답니다. 빌린 4억 중에 1억을 갚았대요. 그럼 이제 부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부채가 3억이 되면 이제 이 건물은 얼마짜리입니까? 10억입니까? 그럼 1억 어디로 간 겁니까?
자기 자본이 7억이 늘어난 겁니까? 네. 표현을 잘 봐요. 일단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작. 원금 상환분은 지분 형성분이다. 원리금이 되면 틀리는 겁니다. 이자는 상관없고 은행에 갚은 것 중에서 원금을 상환한 것은 내 재산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형성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늘 TV에서 나오는 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4억을 받았다면 결론 내 재산은 6억인 거죠. 4억은 은행 거니까. 자, 근데 그 중에 1억을 갚았대요.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난 겁니까? 얼마요? 1억 늘어난 겁니까?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부과합니다. 그럼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원금은 세금 부과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일단 이 말부터 이해해 보세요. 자, 갑니다. 순영업 소득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자, 여기서 원금 이자를 빼면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순영업 소득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된 거죠? 자, 원금은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속에 원금이 있다고 했으니 그 원금은 과세소득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적 처리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는 원금은 인식할 필요 없다. 문제는 이자가 문제입니다. 자, 이 속에 이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자는 세금 부과 안 한다. 근데 그대로 두면 과세소득에도 이자는 있다. 그럼 이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한다는 게 되니까 이자는 어떻게 한다? 이자 지급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세전으로 오세요. 세전현금 수지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자는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속에 이자가 없으니까 이자는 여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자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이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원금이 문제입니다. 이 속에 원금 없다. 근데 원금은 세금 부과한다. 그럼 여기도 원금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원금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원금은 어떻게 한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 둘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자와 원금. 어디서 빼고 어디서 더하는 건지 입력하세요. 방금 이해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해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이해를 했는데 답은 못 찾아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자, 만인의 연인이니까 기억하세요. 순위.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요.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위는 기억했으나 어디에서 순위가 나오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찾아요. 제발 좀 기억하세요. 제발. 순위 세 번. 근데 문제는 순위는 알고 있는데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를 모르면 또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그거부터 빨리 입력. 자, 둘 다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에는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에는 대체 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실 때 대손 충당금, 거기 보니까 하자보수 충당금 이런 거 있죠.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전제해봐요. 그럼 내 아파트 가치는 올라갑니까? 그럼 세금 부과 해야죠. 아니,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자보수를 해서 건물의 가치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세금 부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는 세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한다면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하는 항목에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뭐죠?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재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세금 부과할 이유가 없죠. 감가상각비는 공통적으로 마이너스합니다. 따라서 공이다.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일은 없다고요. 결론은 이자다, 원금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자를 더하는지 빼는지, 어디에서 원금을 더하는지 빼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림, 머릿속에 그림입니다. 지금 순간 놓쳐버린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아, 카메라 이리 왔습니까? 저리 갈까요? 보낼까요? 다시 카메라 이리 와주세요.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 구조 속에서 오는 겁니다. 소득이득의 구조에서. 영업소득세 바로 위에 있는 수익이 세전, 그 위에 있는 게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해서 구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 출발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원금과 이자인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끝났고 그건 앞서할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 끝. 자, 그리고 나서 기억할 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무엇은 더한다. 무엇은 뺀다. 그럼 각각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니까 순영업 소득에서는 이자를 차감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순위를 기억하고 세전에서는 원금을 더한다. 그래서 그것만 세 곳만 다시 입력합시다. 핸드폰에 칠판을 전부 다 한 컷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 이게 구성이 되니까 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놓은 건지 알아야 되니까. 영업소득세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거는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핸드폰 한 컷 안에 몽땅 다 넣으세요.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면 특정한 것을 찍어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잡아둬요. 앞에 있는 그림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잡아요. 그게 일단 제일 보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일단 전체 정리하고 다시 합시다. 칠판으로 옵니다. 자, 용어 좀 먼저 정리하세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이란 뭐다?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자본이득이란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동의어 조금 더 기억해 놓고요. 소득이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아니, 아까 책에 볼 때 영업수지 이런 말이 있었죠. 영업현금 흐름 이런 말이 있었죠. 동의어들입니다. 그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소득이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업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수지든 영업현금 흐름이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 용어부터 다시 한번 구경합니다. 새로운 학문을 만나면 제일 일단 불편한 게 용어들입니다. 용어들이 일단 낯설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조금씩 정리하고요. 자, 소득이득 칠판으로 갑시다. 자, 똑같이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물 100% 임대가 될 때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금액. 임대가 안 됐다. 임대는 되었지만 임대료를 못 받았다. 임대료 외적인 수익. 가감 조정하면 두 번째 수익은 유효 총소득 이꼴. 그럼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영업비용 차감하면 세 번째 순영업소득 이꼴. 총자본 수익. 총자본이란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니까 그는 갚아야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네 번째 수익. 이꼴 우리가 잠시 후에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어떤 수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 쉽게 가니까. 자, 그럼 이제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세건 냅시다. 차감하면 다섯 번째 영업비용 찾으세요.
동의어 들어갑니다. 시작. 영업비용부터 시작. 영업비용. 자, 그 다음 제목 말하세요. 오케이, 그렇게요.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 가급적 안 보셔야 됩니다. 영업비용의 삭제 항목 순서 속에서 내려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영업소득세.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영업소득세 세분화 시킵시다. 그러니까 영업소득세를 세분화시키면 법인세 소득세인 겁니다. 취득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취득세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같이 묶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리고 다시 입력합시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부채 서비스액을 찾습니다. 찾아라는 것은 칠판에서 찾아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찾으라고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찾았습니까? 동의어. 부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은 어떻게 구한다?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시작.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방금 말씀하신 것은 허벌나게 놓을 겁니다. 개론 곳곳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영업소득세를 갈 겁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결론은 동일해요. 계산 문제만 기준으로 잡는다면 세전현금 수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어차피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순영업 소득에서, 하나는 세전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플러스하는 항목은 대체 충당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각각 하나지만 한 가지씩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첫 글자를 땄을 때 순이하고 세원하고 서세원을 기억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서자를 또 막 찾으면 안 되니까 세원하고. 자, 그럼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차감. 그다음에 세전에서 원금은 가산. 오케이. 자, 다시 보시고 순서 입력. 영업비용 삭제 항목은 훨씬 지금 많이 했고, 이 영업소득세 구하는 과정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4번 했습니다. 4번을 되내겠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 10번 이상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같이 하면 집에 갈 때쯤 되면 머릿속에 100% 다 들어갈 겁니다. 단 문제는 집에 가면 다 사라져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집에 가기 전까지 입력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다 머릿속에 들어갈 거니까요. 자, 요게 소득이득입니다. 여기서 10문제입니다. 자, 오늘 자료 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 시작합니다. 지금 보는 8문제는 공이다.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계산기 이용해서 1번 문제 시작합니다.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료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칠판 그림에서 어디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자, 계산기 세팅하세요. 계산기 세팅해서 0으로 만들어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란 뭐다? 공실이 없는 상태다. 근데 공실이 없는 상태라고 기억을 한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처럼 문제를 딱 만나면 임대차 조건을 빨리 찾아요. 임대차 조건. 그럼 1번 문제에서는 임대차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당 임대료의 가능 호수죠. 그죠? 그럼 이게 공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누르세요. 600 곱하기 40. 계산기 눌러요. 자, 그럼 나온 금액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가능 총소득. 자, 근데 공실 찾으세요. 자, 구분해 보세요. 이론 형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100% 이렇게 나와요. 공실률이 이렇다고. 공실률이 몇 프로? 그럼 지금 계산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10% 구해서 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10%가 공실이면 몇 프로가 들어온 겁니까? 곱하기 0.9를 치면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해요. 거기서 곱하기 0.9를 치세요. 그럼 나온 금액의 이름이 뭐가 되죠? 유효 총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상식적으로 하나 볼게요. 방금 0.9를 쳤죠? 자, 이때 0 안 치도 되고 그냥 0.9만 치면 돼요. 그럼 0.9를 치면 계산기가 다 인식을 해요. 0.9를 쳤다는 걸. 어쨌든 시간 절약합시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유효 총소득. 여기서 뭘 차감하실 겁니까? 영업비용입니까? 자, 오세요. 영업비용 동의어 들어갑니다. 시작. 영업비용, 영업경비, 운영비용, 운영경비.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용 1600 차감하세요. 차감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뭘 차감하실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가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라고요? 그럼 거기서 9천을 차감하세요. 9천을 차감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천. 1억 천이 뭐죠? 자, 이제 세금 구해야죠. 자, 시작해 봅시다. 오세요. 세전 현금 수지가 지금 얼마 나왔다고요? 이게 1억 천 나왔습니다. 원금은 다 한다, 그죠? 근데 다시 봅시다. 자료.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이 뭐라고요? 원금 이자를 합친 게 얼마? 9천. 근데 바로 뒤에 융자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자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9천 중에서 2천은 이자라고요. 그럼 원금은 예,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7천은 더하고요. 대체 충당금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감가상각비는 있다 없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감가상각비 1,000만 원 차감하면 과세소득은 1억 7천.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럼 여기에 30% 곱하는 겁니다. 곱하기 0.3 하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5,1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세전이 1억 1,000이고 세금이 5,100이면 세후는 5,900. 세전 1억 1,000에 영업소득세 5,100이니까 나머지 5,900이 세후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영업소득세가 틀렸네요. 5천이 아니라 5,100. 새우는 5,900 맞고요.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시 1번 문제 칠판에 있는 그림과 비교하면서 자료 해석 확실하게 하신 후에 놓으세요. 예. 먼저 놓는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나와서 푸실 거예요. 방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1번 문제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놓으시라고요. 먼저 놓으시는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나와서 풀 거니까, 예. 정리 안 되면 쉬었다 하겠습니다.